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 TV와 함께하는 또 중동 이슈 여러분들께 전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은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의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소식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조금 더 제 본론대로 아랍인들, 무슬림들과 관련해가지고 또 소식 전파하겠습니다. 네, 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무슬림 세계는 라마단이라는 현재의 한 그 이슬람력 한 달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금식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들의 명분이란다면은 뭔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과 함께 그들이 믿는 알라 신과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라마단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 있지 않습니까? 네, 무함마드가 최초로 꾸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달이 라마단입니다. 이래서 의미가 꽤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라마단 때 특히 무슬림들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제3대 성지인 예루살렘에서도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겠죠. 특히 금요일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보기에는 좀 성스러운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 이렇게 아라크사 사원이랑 이렇게 성전산 이쪽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진압을 하네, 뭐 이렇게 체포를 하네 이렇게 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찰이 독단적으로 뭐 폭력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볼 것인지 이것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지금 눈에 띄는 건물이 두 개 보이실 겁니다. 금색 한 개랑 검은색 하나 보이실 건데요. 제가 지금 검은 마우스를 하고 있지만 잘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위에 있는 이 제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금색으로 덮인 건물이 황금돔 사원입니다. 아르크사 사원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위에 언급하고 있는 이 황금색으로 덮인 건요. 황금돔 사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막연하게나마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거 이게 알 아크사 사원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차이만 말씀드리면요.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무하마드도 승천했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함마드란 인물이 메카에서 흰 말을 타고 날아와요. 부라크라는 말을 타고 날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원이 없었겠죠. 이러한 스팟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0년 중반이잖아요. 자, 무함마드가 이 훗날에 아라크사 사원이 될 자리에 착지합니다. 착지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갔다가 훗날의 황금돔 사원이 될 자리에서 승천하는 거죠. 이렇게 해프닝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전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로 불리는 곳이 바로 알-아크사 사원입니다. 자, 첫 화면부터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무슬림이 얼마나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아크사 모스크의 구조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 2번, 3번이죠. 2번과 3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의 통곡의 벽 4번에 있습니다. 물론 4번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4번에 해당되는 이 왼쪽 벽 있죠. 4번의 연장선 이게 사실 통곡의 연장선 다 부분인데 이제 4번은 특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로 그래서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성전산 자체의 무슨 모습이랄까요? 그 전체 구역 이거를 일본으로 잡습니다. 1번. 그 전체예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끼블리 모스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락사 모스크의 엄밀한 부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올드시티 중에서도 이 동쪽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자지라 기사 들고 왔습니다. 뭐 편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좀 편견이 들어가거나 이런 걸 좀 가감을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날의 기사고요. 앞으로도 보여드릴 내용 다 이제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요약본들입니다. 아무튼 아라크사 사원에서 충돌했다.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무슬림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지난 수요일 아침까지 이 충돌이 계속되었다고 하죠. 이게 현재의 현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요. 일단은 말이 수요일 아침까지 충돌이 계속되었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 다시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요일 아침이라는 것은 현재 시각이라는 거죠. 현지 시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지 시각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오후쯤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수요일 이른 새벽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올 때 경찰봉이랑 최루가스, 소리폭탄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자들을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까지만 보면은 뭔가 이스라엘 경찰이 독단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의 일부분만 보면서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12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4명이 병원 이송되었다고 팔레스타인 적십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4,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라고 소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싶을 정도로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볼 수 있고요. 자, 이스라엘 경찰들의 발언에 의하면 마스크를 낀 선동자, 분명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경찰들을 맞고 모스크에서 폭죽, 막대기, 돌들을 가져다 둔 상태에서 경찰이 진입을 할 때 그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돌들을 던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들도 100% 자의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선동자들이 어떻게든 경찰들 막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최소한 선동자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한 사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바보이지 않는 한 마스크한 사람들은 티가 딱 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들이 왜 사원으로 들어오냐? 이게 이제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죠.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어떠한 여지도 전혀 남기지 않았는데 경찰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경찰들의 죗값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존재할 텐데 자, 과연 그런 맥락인지 알자지라 뉴스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건요. 아라크사 당국과 그러니까 아라크사 사원과 그 일대를 다 관할하는 그런 당국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들이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라마단 기간에는 해당 사원 영역으로 그 누구도 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밤이 되었으면은 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언제 많이 모입니까? 라바나 때는 밤에 많이 모이죠. 특히 종교시설로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시위의 여지가 당연히 있죠. 그렇다 보니까 늦은 밤까지 이렇게 특히나 성스러운 영역이라 판단되는 이 아라크사 사원 일대에 아랍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인다. 이렇게 되면은 시위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경찰은 당연히 골칫거리고요. 아라크사 사원을 관리하는 당국도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라마단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전 세계적인 아랍인 무슬림들 다 많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면은 좀 뭔가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름대로 성지순례한답시고 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게 쉽지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라크사 당국도 이스라엘 경찰을 우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 겉표면의 치안을 어느 정도 담당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공생관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알자지라의 그 나타샤 고네임이라는 아마 뭐 저널리스트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경찰들은 평화적으로 사람들에게 퇴거하도록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자 강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알자지라에 있던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뻥이 아니라면 일단은 먼저 그 당국과 이스라엘 경찰의 합의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단 먼저 무시했다는 얘기죠. 일단은. 하지만 모하메드 슈타의 PA 총리, PA는요, Palestinian Authority를 얘기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거든요. 거기서의 거의 1인자라 볼 수 있습니다. 총리를 한다면 1, 2인자죠. 네, 모하메드 슈타에 의하면은 자, 아라크사 사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숭배자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들이 어떻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크사 사원에서의 기도는 이스라엘 허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들이 지켜왔던 알-아크사 사원은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영역 혹은 우리들의 원래 영역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크사 사원은 팔레스타인과 모든 아랍인, 무슬림을 위한 곳이며 이곳을 습격하는 것은 점령 반대의 혁명의 불꽃이다. 자, 당연히 팔레스타인 파타당으로서는 당연히 얘기할 법한 멘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무슬림 아랍인들에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알-아크사 사원이 당연히 그들의 어떤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자기들이 그 차지해야 될 곳으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1967년 그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여기를 관할하게 되었죠. 사실상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랍인들은 그 사건 역시 되게 비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직도 아랍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당연히 올드시티와 아라크사 사원도 물론이고요. 이스라엘 자체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좌우지간에 그 사건이야 사건이고요. 그 왜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왔냐를 이 카타르의 국영방송인 알자지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만 뭔가 편을 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기사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라크사를 관련하는 그 아토리티 그 당국과 이스라엘 경찰이 이미 라마단 때는 그 아라크사 사원으로 사람들이 밤엔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의를 받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을 어겼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진압하러 들어온 거게 된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그대로 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